이 술독에 쌀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느냐? 주막 주인 변 씨가 소리쳤습니다. 15살 소녀 다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20마리입니다. 그럼 물은? 30동이입니다. 누룩은? 다트입니다. 변 씨가 비웃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천것이 숫자는 기가 막히게 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냐? 너는 평생 이 주막에서 술독이나 닦다 죽을 것이다. 다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리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주막을 나가겠어. 내 힘으로.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소녀가 주막종에서 한양 제1의 술장인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12년 묵은 거대한 음모와 복수의 이야기 말입니다. 들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어갑니다. 구독, 좋아요로 조용히 손만 잡아주세요. 다리의 어머니 김상궁은 궁중 주방 최고의 술장인이었습니다. 임금님께 올리는 어주를 빚는 유일한 상궁이었지요. 하지만 김상궁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의정 김대감의 이복누이였던 것입니다. 김상궁의 어머니는 김대감 부친의 첩이었습니다. 적자인 오라버니는 과거에 급제의 벼슬길에 올랐지만 서녀였던 김상궁은 궁에 들어가 상궁이 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여동생을 아꼈지만 세상에 눈이 있어 공개적으로 누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김상궁에게는 어린 딸 다리가 있었습니다. 김상궁은 입궁하기 전 낳아둔 딸이 있었고, 아이는 궁 밖 유모의 집에서 숨죽여 자랐지요. 상궁이 아이를 둘 수는 없었기에 다리를 궁 밖 유모의 집에 조카로 숨겨 은밀히 키우고 있었지요. 김상궁은 다리가 3살이 될 무렵부터 궁 밖 유모 집에 들을 때마다 술 빚는 일을 놀이처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달아, 이 그릇에 쌀이 몇 잘 들었을까? 1, 2, 3. 그래, 잘한다. 술을 빚으려면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한단다. 김상궁은 놀이하듯 다리에게 계량을 가르쳤습니다. 쌀세기, 물재기, 누룩재기. 다리는 자연스럽게 숫자에 익숙해졌습니다. 다리가 3살 되던 해 겨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상궁이 빚은 술에서 독이 발견된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그 술을 드시기 직전 내씨가 먼저 맛을 보다가 쓰러졌습니다. 영모다, 상궁 김씨를 잡아라. 김상궁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누군가 제가 빚은 술에 독을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것은 당시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좌의정이었습니다. 그는 영의정 김대감의 정적이었지요. 좌의정은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상궁은 국문을 받았고 고문 끝에 사흘 만에 옥사했습니다. 임금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김상궁은 10년 넘게 충직하게 모셔온 상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분명했고 좌의정의 세가 너무 강했습니다. 임금은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의정 김대감은 절망했습니다. 누이가 억울하게 죽었지만 서녀 누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 오히려 더 큰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좌의정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대감은 최소한 조카 다리만이라도 지키려 했습니다. 김상궁의 몸종 은섬을 급히 불렀습니다. 은섬아, 궁밖 유모 집에 숨겨둔 다리를 데리고 더 멀리 빼거라. 숨겨야 한다. 대감마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좌의정이 아이까지 찾아낼 것이다. 신분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 호적에서 빼고 천민으로 만들어라. 은섬이 놀랐습니다. 천민으로요? 그것만이 살 길이다. 양반의 자식이면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노비 중 하나라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은섬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은섬은 곧장 유모 집으로 달려가 다리를 품에 안고 한양 변두리 주막 주인 변 씨를 찾아갔습니다. 변 씨는 예전에 김상궁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숨겨주시오. 그리고 노적에 올려주시오. 무슨 아이요? 물어서는 안 될 아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시오. 이 아이 어미는 술 빚는 손이 좋았소. 아이가 크면 그 재주가 남을지도 모르오. 변 씨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술 빚는 재주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좋소. 맡기시오.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하오. 은섬은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은섬은 울면서 다리를 넘겼습니다. 달아, 미안하구나. 살아야 한다. 꼭 살아남아라. 은섬은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낡은 수건 하나를 다리 품에 넣어 주었습니다. 김상궁이 다리를 닦아주던 수건이었습니다. 한편 영의정 김대감은 조카를 찾으려 했습니다. 믿을 만한 부하 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 부하들이 사라졌습니다.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김대감은 깨달았습니다. 좌의정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찾으면 다리까지 위험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대감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찾지 않는 것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리라. 그는 혼자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궁중 주방에 출입한 사람들의 명단, 좌의정, 즉 신복들의 동선, 수상한 거래, 기록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좌의정 측 내관이 약방에서 약병을 가져간 기록은 있었지만 그 약병에는 흔한 재료도 들어있어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상한 서신도 몇 통 입수했지만 모두 가명과 암호로 쓰여 있어 증거로는 부족했습니다. 독을 넣는 것을 목격했다는 궁녀가 있었으나 그 궁녀는 사고로 죽었고 시신의 신원조차 불분명했습니다. 김 대감은 좌절했습니다. 조각조각의 증거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좌의정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결정타가 필요했습니다. 내부자의 자백, 그것만이 모든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12년이 흘렀습니다. 다리는 주막에서 자랐습니다. 변 씨는 다리에게 물었습니다. 내 어미가 술 빚는 비법을 알려주었느냐?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변 씨는 실망했지만 다리를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온갖 허드레시를 시켰습니다. 술독을 닦고 술상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숫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적 가르쳐준 계량놀이 덕분에 다리는 술독의 크기만 봐도 재료 양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고 어떤 손님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장부에 빠진 돈이 얼마인지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변 씨는 이를 이용했습니다. 달아, 이번 달 장부를 정리해라. 다리가 장부를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주인 어른, 쌀을 사들인 양과 술을 판 양이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 재료를 빼돌리고 있습니다. 변 씨가 조사한 결과 정말로 일꾼 하나가 재료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변 씨는 그 일꾼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대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종이었고 여전히 천대받았습니다. 다리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왜 나는 이곳에 있는 걸까? 다리에게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 은은한 술향기, 어머니의 낮은 노랫소리, 그리고 품속의 낡은 수건. 다리는 그 수건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운명이 바뀐 것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양의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영의정 김대감의 칠순 잔치였지요. 주막 주인 변 씨도 술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박을 터뜨려야 한다. 변 씨는 최고급 술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 술 빚는 장인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변 씨가 허둥대자 다리가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빚는다는 게냐? 주막에서 12년을 지켜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변 씨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실패하면 너를 내쫓을 것이다. 다리는 밤낮으로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다리가 쌀을 확인하다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쌀이 100마리였는데 지금은 80말밖에 없어. 다리는 재빨리 변 씨를 찾아갔습니다. 주인 어른, 쌀이 20말 모자랍니다. 뭐, 내가 잘못 센 것 아니냐? 아닙니다. 분명히 100마리였습니다. 변 씨가 일꾼들을 추궁했습니다. 한 일꾼이 자백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좋은 쌀 대신 싼 쌀을 섞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쌀 20말을 빼고 싼 쌀을 채워 넣었습니다. 다리가 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변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술 맛은 똑같을 것 아니냐? 비용을 아껴야지. 주인 어른, 영의정 댁 잔치입니다. 만약 술 맛이 이상하면 저희가 다 죽습니다. 변 씨는 어쩔 수 없이 좋은 쌀을 다시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이 계집애가 감히 나를 망신시켜. 다리는 다시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누룩을 섞고 온도를 맞추고 시간을 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술은 너무 쉬웠습니다. 다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재료의 비율을 계산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술은 너무 달았습니다. 다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효 온도를 조정하고 또 다시 도전했습니다. 세 번째 술. 다리가 술을 따라 맛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향기, 이 맛을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따뜻했던 그곳에서 말입니다. 변 씨가 술을 맛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이 내가 빚은 술이냐? 예. 놀랍구나. 술은 영의정 댁에 무사히 납품되었습니다. 잔칫날 영의정 김대감이 술을 마시다가 잔을 멈췄습니다. 이 술의 향이 낯이 익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이가 빚어주던 그 술과 똑같았습니다. 이 술을 누가 빚었는가? 주막 주인 변 씨라 하옵니다. 당장 불러오라.
변 씨가 부름을 받고 영의정 앞에 섰습니다. 이 술을 자네가 직접 빚었는가? 예, 대감마님. 그럼 물어보겠네. 이 술의 발효 온도는 얼마인가? 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만 흘렸습니다. 쌀과 누룩의 비율은? 그것은? 숙성 기간은? 변 씨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제가 빚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빚었는가? 제 주막에. 종년입니다. 김 대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장 데려오라. 다리가 영의정 앞에 섰습니다. 김 대감은 다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눈빛, 그 이마의 점, 그 손의 모양이 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다리라고 합니다. 다리. 부모는 어디 계시냐? 모릅니다. 어릴 때 주막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김 대감이 물었습니다. 이 술을 어떻게 빚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기억한다. 예. 술을 빚을 때 어떤 향기가 났는데 그게 아주 옛날 어디선가 맡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쌀을 세고 물을 재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김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 어릴 적일 말이다. 다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방이 있었던 것 같고, 술 향기가 났던 것 같고, 누군가 노래를 불러주셨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품에서 낡은 수건을 꺼냈습니다. 김 대감은 그 수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누이가 늘 사용하던 수건이었습니다. 귀퉁이에 작은 매듭이 있었는데 누이가 직접 만든 표시였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어릴 때부터 품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만이 제게 남은 전부입니다. 김 대감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조카 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달아. 예, 대감마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다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감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 대감은 다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좌의정이 아직 건재했고 다리의 정체가 알려지면 위험했습니다. 김 대감은 가족들에게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이복 누이의 딸이다. 12년 전 그 사건으로 목숨이 위태로웠으나 간신히 살아남았다. 아들 김윤후가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 아이가? 그렇다. 김상궁의 딸이다. 하지만 아직은 비밀로 해야 한다. 좌의정이 눈치채면 안 된다. 김 대감의 부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감, 혹시 그 아이의 신분은? 천민으로 등록되어 있소. 당분간은 먼 친척의 딸로 소개하겠소. 다리는 영의정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김윤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촌 누이라지만 천민 신분이었고 그녀 때문에 집안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좌의정이 알면. 윤후야, 아버지를 믿어라. 내게 계획이 있다. 하인들도 다리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참았습니다. 김 대감은 다리에게 물었습니다.
달아, 술을 더 빚어보지 않겠느냐? 예, 왜 그러십니까? 내 어머니의 비법을 찾고 싶구나. 내가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제 어머니가 술을 빚으셨습니까? 김 대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다. 언젠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마. 다리는 뒤뜰에 작은 양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술을 빚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술을 빚을 때마다 어떤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쌀 씻는 소리, 누룩 섞는 냄새, 술독을 두드리는 소리. 모든 것이 낯이 익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다리의 술이 완성되었습니다. 김 대감이 맛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가 빚던 바로 그 술이구나. 제 어머니가 정말 술을 빚으셨습니까? 그렇다. 내 어머니는 궁중의 최고 술장인이셨다. 김상궁이라 불리셨지. 다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궁중상궁이셨다고요? 그렇다. 하지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김 대감은 12년 전 사건을 조심스럽게 말해 주었습니다. 독살 누명, 고문, 옥사. 그리고 자신이 김상궁의 오빠였다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다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대감마님께서 제 외삼촌이십니까? 그렇다, 달아.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12년이나 고생시켰어. 다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삼촌, 어머니는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겁니까? 그렇다. 내 어머니는 결백했다. 누군가 일부러 독을 넣었다. 누가 그랬습니까? 김 대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좌의정과 그의 신복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다. 12년 동안 조각조각 증거를 모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외삼촌, 저도 도와주십시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김 대감이 말했습니다. 달아, 내 술을 궁에 바치고 싶구나. 궁에요? 그렇다. 임금께서 내 어머니의 술을 기억하고 계신다. 12년 전 그 사건을 늘 수상히 여기셨지. 내 술을 바치면 사건을 다시 조사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술을 궁에 바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조장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가 급히 달려가 보니 술독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다녀갔구나. 다리는 술을 맛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섞인 것 같았습니다. 독은 아니었지만 술맛이 변해 있었습니다. 김윤후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역시 내가 술을 망쳤구나. 도련님, 아버지께서 너를 믿으시지만 나는 아니다. 내가 실패하면 우리 집안이 망신당한다. 차라리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 다리가 김윤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도련님, 혹시 이 술에 무언가를 넣으셨습니까? 김윤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도련님은 제가 실패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술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친다고 이미 망가진 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술맛이 변한 건 뭔가가 섞였기 때문이야. 그럼 그걸 빼내거나 중화시키면 돼. 다리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술독의 양, 변한 맛의 정도, 필요한 재료의 양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작업했습니다. 꿀을 조금 넣고 물을 조금 빼고 다시 여과했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술맛을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김 대감이 술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구나. 어떻게 해낸 것이냐? 누군가 술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계산으로 되돌렸습니다. 김윤후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대감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윤후야, 내가 그랬느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집안이 걱정되어. 다리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도련님께서는 가족을 지키려 하셨을 뿐입니다. 김윤후가 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다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술은 무사히 궁에 받쳐졌습니다. 임금이 술을 마시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술은 12년 전 김상궁이 빚던 그 술이 아니냐? 예, 전하. 김상궁의 딸이 어머니의 비법을 이어받아 빚었사옵니다. 임금이 놀랐습니다. 김상궁의 딸이라니, 그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예, 전하. 간신히 살아남았사옵니다. 임금이 김 대감을 불렀습니다. 그대와 김상궁의 관계가 무엇이었소? 김 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김상궁은 소신의 이복누이였사옵니다. 이복누이? 예. 서녀였기에 공개하지 못했사옵니다. 하지만 소신에게는 소중한 누이였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 조용했던 것이었구나. 짐도 수상하게 여겼소. 김상궁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증거가 분명했고 좌의정의 세가 너무 강했소. 어찌할 수 없었소. 전하,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사옵니다. 증거가 있소. 몇 가지는 모았사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다리를 불러오라. 짐이 직접 만나보겠다. 다리가 임금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 술을 빚었느냐? 예, 전하. 훌륭하다. 내 어머니도 이렇게 훌륭한 술을 빚으셨느니라. 전하, 제 어머니는 정말 결백했습니까? 임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짐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없었느니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겠구나. 임금이 명했습니다. 12년 전 김상궁 사건을 재조사하라. 소문이 퍼졌습니다. 임금이 김상궁 사건을 재조사한다는 소문이 말입니다. 좌의정은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났고 증인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의 신복 최내관도 안심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깨끗이 정리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리와 김 대감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김상궁이 죽기 전에 편지를 남겼다더라. 무슨 편지? 독을 넣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더라. 이 소문은 금세 한양에 퍼졌습니다. 최 내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 내관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편지, 그런 게 있을 리 없는데. 혹시 며칠 뒤 최 내관은 결국 다리를 찾아왔습니다.
다리는 혼자 양조장에 있었습니다. 최 내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김상궁의 딸이냐? 예. 편지를 찾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이냐? 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찾았습니다. 최 내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편지에 무엇이 적혀 있더냐? 왜 궁금하신데요? 그게 나도 김상궁을 잘 알았거든. 혹시 내 이름이 다리가 최 내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른께서 그날 수락안에 오셨습니까? 최 내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나는 가지 않았다. 그럼 왜 편지가 두려우신 겁니까? 편지를 내게 보여다오. 지금 당장. 최 내관이 다리에게 다가서며 문을 걸어 잠그려는 순간 뒤편 창문이 열렸습니다. 의금부 도사와 승정원 관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숨어서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대감이 미리 배치해둔 것이었습니다. 최 내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느냐? 최 내관이 깨달았습니다. 함정이었다는 것을. 편지는 애초에 없었던 것을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의금부 도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수락안에 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왜 그리 두려워했느냐? 김 대감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최 내관, 나는 12년 동안 증거를 모았다. 김 대감은 한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첫째, 내가 그날 약방에서 수상한 약병을 가져간 기록이 있다. 약방 서기가 남긴 장부다. 물론 그 약병에는 흔한 재료도 들어있어 이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었다. 둘째, 좌의정 측 신복과 주고받은 서신이 있다. 물론 가명과 암호로 쓰여 있어 법적 증거로는 부족했다. 셋째, 독을 넣는 것을 목격한 궁녀가 있었다. 하지만 그 궁녀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시신의 신원조차 불분명했다. 김 대감이 최 내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너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기다렸다. 내 입에서 나오는 자백을, 이 모든 퍼즐을 맞출 마지막 조각을 말이다. 최 내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누가 시켰느냐? 최 내관은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좌의정 대감께서 김상궁의 술에 독을 넣으라 하셨습니다. 영의정을 모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의금부는 최 내관을 즉시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공초를 작성했습니다. 좌의정도 불려왔고 대질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좌의정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최 내관의 거짓말이다. 하지만 김 대감이 모은 증거들과 최 내관의 자백이 겹치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좌의정 측 다른 신복들도 하나둘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닷새 뒤 형조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임금이 직접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좌의정은 충신을 모함하고 임금을 해하려는 역모를 꾸몄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관작을 모두 삭탈하고 먼 섬으로 유배에 처하노라. 일족은 연좌를 면하나 재산은 몰수하노라. 최 내관은 실제로 독을 넣은 죄인이니 장형 80대에 처한 후 유배에 보내노라. 그리고 김상궁의 신원을 회복하노라. 임금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상궁은 충직한 신하였고 훌륭한 장인이었노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 짐이 깊이 사과하노라. 그의 딸 다리는 천민 신분을 벗고 양인의 신분을 회복하노라. 다리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억울함을 풀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김 대감이 다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달아, 잘해냈구나. 외숙부 덕분입니다. 그때 한 노파가 무덤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리는 그 노파를 몰랐지만 노파는 다리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리 아씨 맞지요? 누구십니까? 김 대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은섬이냐? 예, 대감마님. 12년 만입니다. 은섬은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리 아씨. 아씨를 주막에 맡기고 그 후로 아씨를 볼 수 없었습니다. 변 씨가 쇳내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은섬 어멈.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씨가 잘 크고 계신지 무사하신지. 이제야 아씨를 만나게 되네요. 다리는 품속의 낡은 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것, 은섬 어멈이 주신 것이지요? 네. 김상국 마마께서 아씨를 닦아주시던 수건이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것이지요. 다리와 은섬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한 달 뒤 임금이 명을 내렸습니다. 다리를 궁중술 장인으로 임명하노라. 김상궁의 뒤를 잇게 하라. 하지만 다리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궁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술을 빚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임금님께 직접 아뢰었습니다. 전하, 송구하오나 제게 다른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길이라니? 저는 백성들을 위한 술을 빚고 싶사옵니다. 궁중술이 아니라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좋은 술을 만들고 싶사옵니다. 임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허락하노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느니라. 무엇이옵니까? 1년에 한 번 내가 빚은 가장 좋은 술을 궁에 바치거라. 그것으로 내 어머니를 기리도록 하자. 감사하옵니다. 전하. 다리는 한양의 양조장을 열었습니다. 김씨네 술이라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술을 한 번 맛본 사람들은 모두 단골이 되었습니다. 이 술은 다르구만.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어.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예전 주막 주인 변 씨가 찾아왔습니다. 달아. 아니, 다리마님. 주인 어른, 웬일이세요? 변 씨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종처럼 부렸지. 심지어 영의정 댁 술까지 망치려 했지. 용서해다오. 다리는 변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인 어른, 괜찮습니다. 괜찮긴. 내가 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다리가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를 거두지 않으셨다면 저는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막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숫자를 배웠고 세상을 배웠고 견디는 법을 배웠어요. 다리는 변 씨에게 쌀 한 가마니를 선물했습니다. 이걸로 좋은 술 빚으세요. 변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다리의 양조장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해졌습니다. 김윤후는 이제 다리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영의정 댁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싼 값에 술을 팔았고 명절이면 무료로 술을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술 빚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비법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 김상궁께서 평생 연구하신 술 빚는 비법입니다. 이제 이것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비법을 공개하시다니요. 다리가 말했습니다. 비법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술을 빚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일입니다.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든 다리는 김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외삼촌,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는 궁중술 장인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누구냐? 주막에서 일하는 젊은 여인입니다. 천민이지만 재능이 뛰어납니다. 김 대감이 웃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그 아이에게도 열어주려는 것이구나. 예. 신분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얼마 뒤 그 젊은 여인은 궁중술 장인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세상을 떠난 날, 한양의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의 무덤 앞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주막종에서 한양 제1의 술장인까지. 그녀는 숫자로 길을 찾고 정성으로 술을 빚고 지혜로 억울함을 풀고 나눔으로 세상을 바꿨노라. 김 대감이 제문을 읽었습니다. 다리는 비법을 숨기지 않고 세상과 나눴습니다. 천민으로 자랐으나 덕으로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장인의 길입니다. 그날 밤 한양 전역에서 사람들이 다리가 빚은 술로 잔을 들었습니다. 다리 마님을 위하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